네, 그럼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학습하시면서 또 뭐 궁금하거나 어떤 부분들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부를 하면서 네. 하다가 자연을 즐기고 있다에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는데 약간 이 책의 해설 읽어보니까 이런 체념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체념적 자족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념적이라고 본다면 어느 부분에서 체념적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페이스북을 해보시고 잘 올려가지고 서치 네, 지금 상중곡 질문을 하셨죠? 네. 그 방금 체념이라는 말씀하셨는데 해설 보신 건가요? 네, 좀 이해와 감상? 네, 이해가 네, 감사합니다. 어느 부분이죠? 혹시 제가 표시한 거는 네, 339쪽에 339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맞아요. 마지막 부분? 네, 네, 근데 해설 네, 여기뿐만 아니라 뭔가 네, 네, 체념적 자족에 가깝게 설명을 맞아요. 하고 있다고 맞아요. 느꼈어요. 지금 그 해설이 교재 338쪽부터 339쪽과 관련되어 있는 게 하나의 단락이 하나죠. 그 상충곡의 작품 세계 이렇게 해서 지금 표현해 놓은 건데, 네, 거기 있는 부분은 X 하세요. 그 해설. 이게 해설이 워낙 다양한데, 상충 같은 경우도 워낙 관점도 다양하고 해설이 많아서 이 해석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석 관점을 전부 체념적 자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방금 질문하신 거에도 그 339쪽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줄에 체념이라고만 한 게 아니고 체념적 자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절망에 빠졌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뭐 그냥 내가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럼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뭐.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한 건데 이 작품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요 338쪽 아래쪽 승충국의 작품 세계부터 339쪽의 해설은 조금 기존의 어떤 이런 해석에서 좀 벗어나 그런 부분으로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체념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작품을 이런 이제 해석처럼 끌어내 거의 그런 경우는 없을 거야. 정말 그런 경우는 없을 텐데 정말 체념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체념으로 하도록 보기를 줄 거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 해석은 아니다. 그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일반적 해석이 아닌 걸 왜 넣어놨냐? 그것도 하나의 그냥 또 관점이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이다. 다만 일반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341쪽에 네네. 상충곡의 결어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같은 맥락으로 여기 341쪽? 네네, 1쪽에 맨 마지막에. 네, 네네. 이것도 X처럼은 여기도 의외가 뭐 때문인가요? 할 수 없다? 체념적 어조로 어, 읽을 수 있다고
그래도 얘는 그래도 앞에 것보다는 좀 나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앞쪽에 앞에 338쪽의 해석이 훨씬 더 좀 보편성을 벗어나. 그러나 341쪽에는 하여튼 마지막 구절을 그렇게 해도 또 일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두시고. 근데 이게 저거잖아요. 창속의 맨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느 걸 보냐면 우리 335쪽의 맨 아래쪽에 그 자연에 미쳐 사는 보람을 드러내다라고 제목은 해놓고 제목은 또 이렇죠. 해놓고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거리니 청풍명월에 어떤 것이 그러니까 요런 요 표현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거리니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도 부귀도 나에게 다 멀어져 있으니 내가 도달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해석하면 아까 말처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 그래, 맞아. 그럼 결국 그걸 포기했다는 거구나. 네,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건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 해석보다는 뭐라 하면 좋겠다? 공명도 날 거리고 공명이라고 뭐 말 그대로 우리 그러니까 여기 공명 부기라고 했으니까 부기공명이에요. 부기공명, 부기공명. 근데 요거는 뭐 하면 얻어질 수 있죠? 뭐 하면 얻어질 수 있는 거지 이게? 뭘 하면 얻을 수 있죠? 우리 계속 똑같은 이야기 지난주부터 반복. 바로 나아갈 출. 그러니까 이게 반지, 대부. 우리 되게 잘 써지는데?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새로운 걸 또, 시작했어. 네. 이게 대부의 꿈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꺼린다고 했으니까, 날 꺼린다고 했으니까, 쟤네들이 나를 거부한다고 누군가를 해석하는 거야. 그럼 내가 거부당하는 거니까 슬프겠죠. 근데 이걸 그거보다는 나의 거부로 보여줘. 내가 자연으로 들어와서 살아. 상춘이니까, 이게 봄의 자연을 느끼는 거니까, 내가 놓고 자연으로 들어온 곳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나오는 단표 누항의 흩은해음 아니하네에서 우리 제가 수업 시간에도 풀어드렸겠지만 단표 누항은 단사표음. 단표라는 말이 누항은 누항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누항은 아주 소박하고 또는 뭐 지저분하고 가난한 그런 거리를 뜻해요. 그런 공간. 누항이라는 건 단표는 단사표음의 준말이다. 단은 그러니까 사와 음은 이게 단사표음의 준말인데 요 음과 사는 얘가 먹을 식자예요. 먹을 식자. 먹을 식자라고도 부르고 먹을 색자라고도 불러요. 식사인데 식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야. 단이라는 건 도시락, 단자야. 을 먹고 도시락을 먹고 표음이라는 건 표주박 표자, 표주박. 그러니까 물 한 모금 마신다. 음이 이제 보통 음료, 마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 그릇의 도시락에 물 한 모금이면 그렇게 먹고 검소하고 가난하게 사는 그런 것에 그렇게 사는 것에 다른 생각은 없다라고 하고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 이제 체념이라는 해석이 자꾸 나와서 체념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해석의 범위는 여러 가지니까 저 나를 진출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내가 부귀공명을 가질 수 없게 나를 하거나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체념이구나라고 해석한 교류가 있으나 이것은 자진해서의 이 처다. 자연으로 들어온 곳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다. 그 정도 비켜줘. 네.
글씨 마음에 들어요. 잘 보이네요. 글씨도 잘 보이고. 네. 뭐 혹시 또 상충곡에서 질문이 있다면 하시고 다른 곳에 질문이 있다면 해주세요. 네. 3인국 지금 3인곡, 보고 싶은데요. 3인곡 소교죠? 아, 3인곡. 네. 354. 가사. 3호곡이 아니라 358조. 그리고 또 이회와 감상에서 네. 이제 어, 이회와 감상은 360쪽에 네. 그 본사는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계절에 따라 변하는 이 단락이 있거든요. 네. 페이지가 어디죠? 360쪽. 360조. 네. 본사는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삶을 의탁하여 이 단락이 있는데 네네. 이 단락 중에 이 단락에서 네 번째 줄에 가을 부분에 가을에는 청광을 태어내어 공항로에 붙이 묻어 이 부분이 이 해석에서는 당쟁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에 대한 은근한 풍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왜 풍자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삼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철이 이 작품을 자기가 이제 뭐 탄핵 받고 그 정계에서 물러난 다음에 쓴 거긴 하지만 그 만분가처럼 자신의 억울한 심정이나 임에 대한 원망 이런 게 아니라 그 임을 절대하는 존재로 보고 그 임에 대한 예찬 이런 게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자기가 당쟁으로 단파 싸움으로 인해서 물러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억울함 이런 게 없다고 봤는데 여기서는 그 정치에 대한 그 정치적 갈등에 대한 은근한 풍자라고 말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 핵심은 우리 358조 우리가 이제 진한 제목을 적어놨잖아요. 스산한 가을에 달과입니다. 달고가 아니고 달과 북극성을 보며 선정을 바라다 라고 하는 그 하나 둘셋넷다 일곱 행짜리 가을과 관련돼 있죠. 지금 해설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스산한 가을에 달과 북극성을 보며 선정을 바라다. 그래서 359쪽으로 넘어가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 가을 부분을 빠르게 보죠. 뭐. 하룻밤 서리 김에 기러기 오려 내일째 그랬죠. 하룻밤 서리 이제 해석에는 서리 기운. 그러니까 가을이니까 이제 서리가 내리는 거다. 기러기 울어 멸째. 운다는 건 울어는 운다는 거고 멸째라는 건 녀다라는 말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녀다는 갈 행자다. 이거는 과거 향가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울며 간다. 아니 위루에 혼자 올라 수정령 거둔 말이 위루라는 말은 루가 이제 누각이죠. 위라는 말은 이게 위태롭다라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높이 있다 그렇게 해석한 거죠. 높이 있다. 위태롭다의 위자야 사실은. 위로. 이거 봐도 그냥 어유 좀 아찔한 높이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위로에 혼자 올라 수정령 거든 말이 거든이란 지금 이건 무슨 말맞자가 아니라 렴은 이제 수정염이니까 뭐라 해야 돼 우리 커튼 같은 건데 발 알아요? 들어보셨나? 이 옆으로 생긴 이 흐물흐물 이렇게 길게 꼭 버드나무 가지 이렇게 축축 늘어 이렇게 만든 거 있죠. 걷어서 거드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된다.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일단 이런 의문을 지금 가지셨습니다. 삼인곡이라는 이 작품이 우리가 시험에도 여러 번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지만 만분가 이런 작품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만분가의 원류가 되었던 고려 소교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나요? 뭐죠? 정과정. 근데 그 속에는
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이 드러난다. 그 원망이라는 거 막 욕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찌됐건 그렇게 드러나. 충신 연주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보통 그 평자들이 삼인곡이나 송민곡의 경우에는 임을 절대화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절대화했다. 만분가나 정과병처럼 님에 대한 원망이 드러나지 않는다. 님을 좀 절대적인 어떤 대상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주로 차이를 물어볼 때, 이런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청광을 미워내어. 청광이라는 건 아주 밝은 달빛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늘의 빛. 쉽게 말하면. 이게 청광이기도 하지만 천광이기도 해. 하늘의 빛. 빛을 이제 뭐 쏜다 이래도 돼요. 미어낸다라는 게 피어낸다라고 되고 쏜다. 그래가지고 봉황루에 비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봉황루라는 건 임금이 계신 공간을 청광이라는 게 달빛이긴 한데 천광이기도 하다. 밝은 빛을 쏴서 임금님이 계신 곳에 쫙 비치고 싶다 이 표현입니다. 일단. 그런데 이제 해설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정치적 어떤 갈등, 그죠? 우리 표현의 해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임금이 선정을 펼치기를 360쪽입니다. 선정을 펼치기를 기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강등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에 대한 은근한 풍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해석을 임금에게 쏜 거라기보다는 쏟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제기를 여기서 이 표현이 경쟁으로 인한 정치적 갈등에 대한 은근한 풍자라는 말은 비판이란 말이잖아요. 이 비판을 임금에게 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에게 한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임금의 권위는 훼손되지 않는다. 임금의 권위는 훼손되지 않는다.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하들의 문제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그 표현이 그런 그 강제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은근히 표면적으로는 아니지만 왜 빛을 쏘아야만 하는가? 그만큼 어두운 자들이 많다는 거죠. 임금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드는 자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대낮같이 밝혀서 임금님의 그런 화와 같은 그런 은혜가 펼쳐지기를. 다시 말하면 그런 간신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봐야 됩니다. 임금에 대한 비판. 그렇지, 오늘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질문해도 됐습니다. 될까요? 네네. 네, 그 충신연주 지사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리워한다, 결백주장, 또 부탁하기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 정철의 시조는 이미 절대적 존재여서 결백함이나 억울함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충신연주 지사에 들어가려면 그럼 이걸 예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충신연주 지사의 구조가 그렇게 딱 도식화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단어 자체에 대한 해석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충신 연주 지사라는 단어 자체가 충신이 그렇죠? 주인을 연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모하는. 그게 충신 연주 지사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란 뜻이에요. 하나의 충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남녀 관계로도 환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당대의 시각으로 본다면 한 여성이 자신의 님을 그죠? 배반하지 않고 영원히 사랑했다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임금과 신하로 바꾸면 충신이 임금을 연모한다는 말은
절대화하고 뭐 물론 사랑하고 배신하지 않고 님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미가 들어가면 충신 연주시사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시작점이 어디냐를 봤을 때 이 충신 연주지사가 도대체 언제 나타난 조금 작품에서 보이는 것으로 보이냐 하면 그 시작이 아까 말했던 정과정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정과정이 모델링이 된 거죠. 기준. 그렇죠? 어. 내가 임금님을 사랑했어. 그런데 내가 뭐 뭔가 뭐 버림을 당했어. 근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결백합니다. 그게 사실은 복잡하게 막 어떤 그 공식화 시킬 필요 없이 정과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충신 연주지사의 시작이다. 시작이다. 아, 그러니까 충신 연주지사의 공식이 모두 그래야 되느냐의 문제보다는 충신 연주지사는 그냥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님에게 자신을 다 바치는 충성을 다 바치는 내용이면 그렇게 볼 수 있다. 충신 연주사는 내용이니까. 다만 그 시작점이 정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임금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님이 나를 버리셨죠. 내가 잘못이 있다고 나를 버리셨죠. 저는 잘못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임금님께 사랑받고 싶어요라는 그 구조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충신연주지사의 구조라는 말은 정과정에서 왔다. 그리고 그 흐름이 점차 옅어지기는 해요. 그 구조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임금님에 대한 어떤 정말 정성스러운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이긴으로 이제 흐름이 흘러가는데 그 와중에도 방금 말했던 그 정관용의 구조를 택한 작품들도 꽤 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선생님, 저도 사회인고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거요? 혹시 들리시나요? 아, 네. 이게 사회인고 빅토리 관련된 강조하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실까요? 아, 네. 아직 질문 안 드렸는데, 네. 네네. 일단, 네. 이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그 잘못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한다, 화자 자신이. 그러면서 님이 절대화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관련 기출을 살펴보니까, 일단 기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2009학년도, 그리고 2009학년도 모의고사 26번 객관식 문제거든요. 잠깐 봐주시겠어요? 잠시만요. 기출로 갑니다, 또. 네, 왔다 갔다. 2009학년 9학년도 모의고사 20, 네네. 2009학년도 모의고사 26번, 몇 번인가요? 네네. 26, 26번이요? 26번 객관식이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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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객관식 2번 선지를 보면은 그 이제 출제자의 눈을 좀 참고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 설명에서는 지금 화자가 이별의 원인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 표현을 봤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근데 아까 그 설명에서는 잘못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여기 킨다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 기출 관련된 2번에서 이별의 원인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네네. 그런데 어떤 게 문제일까요? 이 작품은 자신의 어, 잘못을 100% 인정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네. 강의에서의 설명을 들을 때는 여기는 이제 님이 절대화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제 정가적이나 만분과 비교를 할 때 여기선 절대화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와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절대화되어 있다고 보는 이유가 임에 대한 원망이나 이제 그런 거를 하지 않잖아요.
스스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화되어 있다라고 연관해서 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이 선지에서는 스스로 원인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약간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 왜 인정하지 않지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이걸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뭐 맥락을 좀 잘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건지 이걸 여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정과정이나 만분가와 비교해서 삼위인곡이나 성미인곡은 임을 절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이해를 좀, 그거는 이제 전제가 맞고요. 그렇게 또 전반적인 해석으로는 삼위인곡, 성미인곡에서 이제 자신의 잘못, 특히 삼위인곡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 버려졌다 또는 지상으로 내려왔다. 왜냐하면 삼인국에도 보면 자신을 선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광안전에서 쫓겨내려왔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은 맞고 이제 여기서 묻고 있는 지금 이 표현에서 묻고 있는 내용은 좀 나아 부분을 지금 2009년 모의고사 26번 답지 2번과 관련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일단 나를 한번 읽어볼게요. 또 기출 관련된 기출 문제들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만 늙어서 무슨 일로 혼자 두고 그리워하는가? 혼자 있다는 뜻이죠. 나이가 들어서. 엊그제 님을 매셔 강환전에 올랐더니 이미 천상의 자신도 천상의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선녀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냐?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쫓겨났다는 거죠. 올 적에 빗은 머리 흐트러진 지 벌써 3년이 다 되었네. 헤어진 지, 쫓겨난 지, 내려온 지. 연집은 있지만 누구를 위하여 곱게 화장할 것이다. 마음에 맺힌 실은 첩첩이 쌓여 있어 짓느니 한숨이요 지느니 눈물이다. 인생은 유하는데 시름도 그지없다. 지금 어찌됐건 괴로움을 이 나의 내용 해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표현이. 인생은 유하는 시름도 그지없다. 무심한 세월은 물을 흐르는구나. 염량이 때를 염량이라는 건 염은 이제 뜨거운 거, 양은 서늘한 거.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많기도 많구나라고 하는 이제 하여튼 2번 나 늙음은 자연적인 노쇠 현상이 아니라 심리적 충격과 좌절과 고통의 깊이를 표상한 것이다. 그 충격은 그 사이에 어찌하여서 보든 이별의 원인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표현이 님을 절대화한 것과 안 한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님은 하나도 잘못이 없고 오로지 너가 잘못한 거를 다 인정하는 거 아니냐? 너가 다 잘못했기 때문에 지상으로 내쳐진 거 아니냐? 그러면 모든 걸 다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여기서의 표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이건 원망이 아닙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님을 지금 절대화 안 한 것도 아니고 님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로 자기의 잘못으로 이별을 했지만 그래도 못 견디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못 견디겠다라는 의미.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정과정이나 만분가에서는 이미 좀 하자가 있긴 있어. 하자가 있어. 그러니까 자꾸 간신들의 말을 듣고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건 임금의 귀가 좀 하자가 있다. 이거의 의미가 밭에 깔려 있다. 그런데 삼위인곡에서는 임금은 절대화돼 있다고요. 임금이 뭔가 귀가 잘못되거나 그래서 나를 그게 아니야. 그 상황과 달라. 내가 잘못했어. 그죠? 그래서 내가 쫓겨 내려온 건 맞아. 그치만 그러니까 난 쿨하게 인정. 그래 그거는 할 수 없다. 그 괴로움이 그래도 계속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말이 조금 약간 애매하게 써 있긴 하지만. 아, 네네. 이 상황에 좀 더 집중을 해보니까 네네. 뭔가 그런 화자의 그런 심리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걸 좀 구분하라는 그런 맞아요, 걸로 맞습니다. 정리를 네. 해두려고 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또, 뭐, 네. 추가적으로 네. 질문 한 번 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이 가을시 가을 부분에서 청광을 피워내어 공항을 붙이고자 부분이 이제 정치적인 풍자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시어를 대응을 시키면 맑은 달빛을 공항로에 붙인다는 게 맑은 달빛이 화자의 말이고 공항로가 왕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누가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에 다 비추어를 맑은 달빛을 누가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에 비춘다는 건 나의 간언이 왕께서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해석은 어떨까요? 그럴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제 청광입니다, 청광. 청광은 쉽게 말하면 뭐, 하늘에 있는 빛이니까, 뭐, 달빛, 뭐, 별빛, 뭐, 다 될 거예요. 이거를 지금, 태영님은 이제 나의 간언일 수 있지 않느냐. 또는 충신들의 어떤, 간언, 일단, 그거보다는 나라고 말했어. 내 생각, 내가 말하는 충신을 가져다가, 그거를 펼쳐라 하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말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절대화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청광이기도 하지만, 아까 천광이라고 말씀드린 하늘.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보다는 그렇죠. 왕의 영광 같은 성품의 자질 같은 어, 진리에 가까운 그렇죠. 그렇죠. 참에 가까운, 참에 가까운, 진리에 가까운 그런 거로 이제 개인보다는 그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청광. 네. 네. 뭐 다른 작품이나 선생님, 네. 저가 작품 구절 해석 관련해서 또 질문이 있는데요. 네. 페이지는 371페이지고요. 네, 거기서 삼춘 화류 좋은 시절의 경치에도 감흥이 없다라는 구절에 대한 해석인데 이거를 그 또 다른 해석으로 이제 강의에서 이 경치들은 시름이 없는 반면에 나는 시름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문장을 갖고서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게 어디 있죠? 구절이? 아, 그게 여기 문단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서 네. 되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긴 한데 그 여름날 371분간? 네, 네, 371페이지에서 네. 혹시 그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저는가 혹시 약간 조금 가운데 부분 중간 보이시나요? 부분이네요. 중간 네, 부분. 가운데 잘랐을 때, 네, 거기 여름날 뒷부분 삼춘 화류 그 부분입니다. 아, 중간 부분인데 삼춘 화류 호시절에 경물이 신음없다. 이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해석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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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석을 그 두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좋은데 나는 감흥이 없다라고 그냥 일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 이 경치들은 시름이 없는데 나는 시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다고 설명해 주셔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근거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두 가지 해석에 대해서 볼 때 그 일반적 해석 말고 또 다른 해석에 대한 그런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네. 이게 근데 두 가지 해석이라고 이게 해석이 완전히 나뉘는 해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호시절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의 해석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개는 나와는 그러니까 이것이 나와 다르다. 나는 이렇지 않다.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개의 해석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삼춘이라는 건 늦봄이에요. 늦봄. 이게 석삼자의 봄이니까 아주 봄이 아주 따뜻한 봄이 온 거고 하류라는 건 이제 꽃과 버드나무 가지가 쫙 핀 것이다. 그죠? 호시절이라는 건 지금 우리 느끼고 있는 한 5월 달, 꼭 3월은 아니지만 지금 정말 따뜻하고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햇볕은 따뜻하고 막 그죠? 공기는 살랑살랑 시원하고 이런 환경이다 지금 현재. 근데 내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좋은 상황이고 나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상황이고 이 지점은 삼춘하류의 이 지점은 아주 굉장히 좋은 긍정적이고 행복한 이런 지점이라면 나는 굉장히 불행한 지점에 있다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정확히 나뉜다기보다는 같이 엮여지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네, 네네. 이해됐습니다. 네, 그렇게 네네, 정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 규원과 한 가지 네. 그 강의에서 이제 화표천연의 벼락이 웃는 듯 구절에서 망주석에 관한 고사를 이전에 강의를 하셨다고 넘어가셨는데 제가 그 고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가지고 설명을 좀 설명을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망주석 치면 인터넷 치면 나오니까 금방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게 이 망주석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저게 무덤에다 세우는 돌. 근데 이건 이제 그것만 이 따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벼락이라는 게 뒤에 이제 우리 표현에 화표 천년에 벼락이 울리는 듯 원래 원 표현에는 이 나오죠. 화표 천년. 그럼 요 망주석에 학이 있단 말이에요. 학이 날아들었다 이 말이에요. 천년 만에 날아들었다 학이. 그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이 고사인데 천년 전에 한 인물이 신선이 됐어요. 신선이. 그래서 학이 되어서 날아간 거야. 그러다가 천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향에 돌아왔든가 부모님의 무덤가에 돌아왔든가 왜냐하면 망석이라는 건 무덤가에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 돌아왔는데 그, 그 돌이 천년이 지나서 멀쩡하지 않겠죠. 막 이끼가 끼고 그죠? 그런 변했잖아. 세상은 변한다는 거. 그래서 우운다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썼느냐? 그 정도 알고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 왜 썼느냐? 요 앞뒤의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교원가니까 남편이 자신을 내버려 두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립고 괴로운 마음에 악기를 연주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때 벼락이 운다는 건 그런 슬픔, 똑같은 나도 벼락이야. 나도 천년 후에 다시 학이 되어 나타날 거야라기보다는 그 학이 망주석 위에서 그 세월의 무상함을 슬퍼한 정서가 중요하다. 그 슬퍼한 정서 표현하기 위해서 화표 천년의 벼락이 운다라고 표현했다고 보시죠. 이해됐을까요? 하고 망주석도 한번 조금 더 찾아보시면 또는 화표 천년 벼락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네 추가 또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죠.
선생님, 네, 저 기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네네. 2024년도 비용 서술형 10번 문제인데요. 2024를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거 정년 문제인 것 같아요. 2024. 네네. 네. 2024년 몇 번 문제일까요? 비용 서술형 10번이요. 네, 비형 서술형 10번 문제. 네, 질문 해주시죠. 네. 네, 여기 만분가에서 천상의 존재는 옥황 이제 혹은 성종이고, 그리고 님은 연산군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그 별 3위인국에서는 천상의 존재와 님이 모두 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 천상의 존재와 님을 지칭할 때 두 작품에서 그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가 만분가에서는 천상의 존재와 님이 서로 다른 대상을 지칭하지만 이제 별 3인국에서는 궁극적으로 둘 다 같은 대상을 지칭한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걸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네네. 아, 근데 굳이 관련을 시켜보자면 그 다에 나와 있는 설명 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이거를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볼지, 뭐 그리워하는 걸로 볼지가 이제 천상의 존재를 누구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제 그거와 연관해서 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과 좀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이 만분가 같은 작품에서는 이제 이분화되어 있잖아요. 이게 천상의 존재는 옥황으로 보고 옥황한테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이제 억울함을 토로하는 건 옥황이지만 사실상 이제 그 억울함을 갖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는 연산군이기 때문에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다에 나와 있는 서술과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별 3위인 것 같은 경우에서는 이거에 반대로 천상의 존재와 님이 똑같이 다 동일한 대상을 지칭을 하고 그냥 그리움을 이제 느끼게 하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네, 뭐 네, 확인을 지금 네, 네, 잘 부탁드리고 이해하고 싶거든요. 계신 것 네. 같아요. 간은 이렇게 분리돼 있고 그 옥황과 님을 분리시켜야 될 것 같고 나에서는 그냥 님이 광안전에 있는 하나의 님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이해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 문제에서 이 옥황은 성종이고 뭐 님은 연산군이다 이렇게까지는 모르셔도 된다. 이 문제에서 그걸 묻지 않았어요. 모르려고 했으면 뭘 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읽어내야 될 건 방금 우리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옥황과 님이 다른 존재다라는 거를 파악하라는 문제다. 그렇게 문제의 의도는 그랬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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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사 작품에 대한 질문은 많은데 이제 다음 주부터 고전 수업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저희가 고전 시간에는 경기체가를 안 했는데 경기체가는 제가 직접 그냥 혼자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기체가는 안 하셔도 됩니다. 향가, 소교, 시조, 우리 이제 고전에서는 향가 있고 소교 있고 시조 있고 가사 그렇겠죠. 그럼 이제 앞쪽에 고대가요 정도는 조금 배경사가 함께 구지가 항조가 공도화가 정도 함께 살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경기체가를 굳이 보신다면 기출된 정도만 기출이 많이 안 됐어요. 작품으로 출제된 건
이 한림별곡하고 상대별곡이라는 두 작품만 기출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이름이 언급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화산별곡이라고. 그걸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본문이 기출되었던 상대별곡하고 한림별곡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작품들은 네,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자료에도 드렸듯이 고려 소개 드릴 때 아마 드렸을 것 같은데 그 경기체가의 형식적 특징, 그다음에 내용을 몇 개로 묶을 수 있어요. 묶어드렸어 자료에. 뭐 유교에 대한 찬탈이라든가 불교에 대한 노래라든가 개인적 어떤 그런 기행이라든가 이런 쪽의 작품군으로 묶인다. 그다음에 형식적 특징이 있다. 전대절, 후소절 이런 용어에 낯설지 않도록 그죠? 후렴구를 가진다. 그리고 위 경계 어떠하니 있고의 표현처럼 그 부분도 위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그 향가에서부터 온 그런 감탄적 흐름 이어받은 걸로 보인다. 소교에도 일부 있었고 향가에서 나왔던 모든 소교가 아니라 향가의 19체 향가의 마지막 낙구 아홉 번째 구에 나오잖아요. 아으라고 하는 이 감탄사적 성향이 고려 소교에도 일부입니다. 100%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삼오곡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게 이어지더라. 요것이 문제는 안 나왔지만 경기체가의 그 위경기 어떠하니 있고에 그게 우리의 이 경치 어때? 우리가 이렇게 노는 모습 어때? 라고 하는 약간의 그 감탄적 느낌이 있다고 이해하시고요. 요것이 시조의 종장의 척구 또 이어지고요. 이렇게 그런 형식적인 흐름들 그다음에 전대절 후소절로 나뉘어 있다는 거 이게 제가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좀 확인해두고 묶이는 내용 정도 파악해두고 한림별곡하고 상대별곡 정도 기출되었다. 그 정도만 해두시면 나머지 다른 게 나오더라도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만 이해하면 어떤 게 나와도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 질문이 뭐 있으실까요? 네, 그럼 뭐 이렇게 질문이 더 없는 걸로 봐도 될까요? 그런 게 완벽한 이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워낙 수업을 잘해드려가지고 거의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건 아닐 텐데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정리를 한번 또 하여튼 한번 수업도 들으셨고 조금 공부하셨으니까 일단 이제 이 시간부터는 오른쪽에 있는 현대어 쪽에 있는 내용을 아까 우리 뭐 선생님 말씀하셨죠. 쭉 현대어를 좀 해서 내용 파악을 좀 더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한자어들이 나온다면 좀 하나씩 찾아서 좀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그냥 얼추 좀 약간 조금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해 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고요. 또 기준은 뭐라고요? 그럼 어디까지 도대체 내용 파악은 어디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고어나 한자어를 어디까지 우리 말로 이렇게 좀 재구성해서 풀어야 되는지의 기준은 어디 있다? 기출을 그래서 풀라는 게 아니고 기출에 정답을 내라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에서 가사 문제만 쭉 한번 훑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사가 출제되었던 그 기출들을 너무 오래된 건 그렇다면 2014학년도 이후부터 그죠? 한
이렇게 기출을 중심으로 한번 이제 거꾸로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출제되었었는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작품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단 그 초벌로 제가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면서 하시고 여러분에게 끝까지 맡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또 해드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출되었던 그 예를 들어서 가사 작품을 기출과 함께 제가 다시 다 봐드릴 겁니다. 아마 문풀 때가 될 거예요. 그때 그 변형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지금 다 못 들렸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좀 하고 기출에 이렇게 비견해서 기준 삼아 좀 하고 추후에 문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봤던 거 보지 못했던 거를 다시 한번 해서 풀어드릴 거니까 그렇게 조금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좀 이게 뭐가 좀 이상하게 생겨서. 네, 그럼 뭐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